안녕하세요. 행정인 금융 김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이어서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에 관한 것들을 조금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행강제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가 표준액을 해당 건축물에 대한 시가 표준액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가 잘못되게 되면 이행강제금이 굉장히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들은 사실상 굉장히 원론적으로 이제 이 시가 표준액을 이제 작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경유의라든가 여러 가지 지수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적용을 해서 금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처분을 받는 분들이 내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나왔을 때 적정하게 이행강제금이 산출된 건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공무원이 내 건물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 그것만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냥 납부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공무원들이 적정하게 내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산정했는지 아닌지를 내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만일 공무원들이 적정하게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시면, 설령 내가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다면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얼마든지 기왕에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진행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행강제금이 2천만 원, 3천만 원 나오신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공무원이 이렇게 부가 처분했으니까 그냥 뭐 맞겠다 생각하시고 그냥 내신 거죠. 근데 조금 그분들도 좀 찜찜하셨는지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이 금액이 적정하게 산정된 건지 아닌지 저한테 문의해 봤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 여러 가지 금액을 산정하는 부분에 미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 산정을 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온 금액이 그보다 훨씬 적은 한 3, 400만 원밖에 안 됐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행정심판을 이제 제기해서 다시 환급받은 이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시가표준액을 보는 방법과 이행강제금 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행강제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조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해당 지자체, 예를 들면 뭐 경기도청이나 아니면 행정부에 찾으시면은 2020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확인해 보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가표준액을 산정한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쭉 내리시면 보시면 시가표준액이란 뭐라고 이제 나와 있고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쭉 넘기시면 시가표준액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출 방법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은 건축 신축 가격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년 발표되죠. 거기다가 각종 지수를 적용하는 겁니다. 각종 지수를 적용하고 경관연수 장가율을 적용하고요. 위반 면적을 적용하고 가감세 특례를 적용해서 시가 표준액을 산출하는 겁니다. 쭉 내려가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런 지수들을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건물이 조집식 펜날조다 하게 되면 구조번호는 9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 지수는 5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용도지수, 각 건축물마다 이게 지수가 있고요. 번호는 예를 들면은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는 번호는 16, 여기는 지수는 127. 그래서 요거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위치 주소에 관한 내용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쭉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산출 체계도가 나와 있고요. 이 공식을 그대로 대입하셔가지고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쭉 내려보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정확하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많죠.
그래서 구조번호는 4입니다. 그 다음에 지수는 100이면은 여기다 이제 곱하기 할 때는 1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아까 수치에다가. 그리고 쭉 넘기시면 용도 지수가 나와 있고요. 예를 들면 내가 건물이 단독주택이다 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은 용도 번호는 3이고요. 지수는 100입니다. 그러면 1이 되겠죠. 그리고 쭉 넘기시면 위치 주소가 나와 있고요. 요거는 요거를 알기 위해서는 내 건물에 있는 대지의 개별 공시시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개별 공시시가 확인은 민원 24라든가 온나라 부동산 포털이나 들어가시면 내 건물 대지에 대한 토지의 개별 공시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공시시가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지역 번호와 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0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 땅 개별 공시지가가 뭐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다 하게 되면 지수는 88, 지역 번호는 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3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다. 그럼 지역 번호는 8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수는 94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경관연수 잔가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내 건물이 철근 콘크리트 투자하게 되게 되면 내용 연수가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오래 가겠죠. 그래서 내용 연수는 이제 4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 구조가 어떤 구조인지에 따라서 그 건물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수를 찾아서 적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관연수 잔가율을 이제 참고하시면 될 거 넘어가겠습니다. 가감산 대상률인데 여기서 적용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 해당이 안 되게 되면 적용 안 하시는 겁니다. 해당 없음이 있고요. 만약에 이 중에서 읽어봐서 해당이 된다고 하게 되면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건물의 1계층 높이가 다른 층 높이에 보다 2배 있는 건물에서 요 해당되는 건물 같은 경우는 가산율을 100분의 5를 적용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보시는 것처럼 5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물에서 1층의 상가 부분인 경우에는 100분의 25. 그래서 이거를 내용을 좀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적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내용을 찾아서 이 감산율을 적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해당이 없으면 적용은 안 하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축 건축물에 대한 어떤 그 요율이라든가 대수선 요율이 있는데 여기 쭉 보시면은요. 별표 1과 별표 2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터당 시가 표준액 산출액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 수치를 적용하지 않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처분이다라는 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대부분 이 산출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건물이 예를 들면은 구조번호가 4이다 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해당되는 거를 이제 찾으셔야 되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증축 같은 경우 기초공사를 하지 않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80입니다. 80%를 적용해서 나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와 있죠. 시가표는 이거를 적용해야 되는데 이 수치를 다 적용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 수치를 적용하셔야 됩니다. 미터당 시가표준액 산출액을 마지막에 또 곱해 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대수선인 경우에 구조번호가 예를 들면 4다 하게 되면 신고인 경우, 허가인 경우 이거는 18%, 허가인 경우에는 25%. 허가 신고 부분은 아시죠? 그래서 건축법에 보면은 군이 있습니다. 1군부터 9군까지가 있는데 상위 군에서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하위 군에서 위로 올라가는 허가를 했을 때는 그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군끼리는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차이점을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수치를 적용하신 다음에 그러면은 이 수치를 적용해서 나오면 미터당 시가 표준액이 나옵니다. 미터당 시가 표준액이 나오면 여기다가 또 위반 면적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각 위반 행에 따라 또
그 건축법에 나와 있는 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수선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적용하고요. 뭐 무단 중축이나 같은 경우는 100분의 50을 적용하거든요. 그걸 적용해주고 또 예를 들면은 감경 요인이 있으면 감경 요인은 대부분 이제 절반을 감경하거든요. 20분의 1. 해당 지자체의 조례든가 아니면은 그 밖에 건축법에 나와 있는 감경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2분의 1이거든요. 2분의 1 적용합니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행강제금이 산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을 통해서 정확하게 지수를 적용하고 감경 요인을 적용하고 해야 되는데 건축법상 이거는 논란의 여지는 없습니다. 적용하는 지수는 뭐 대수선이든 중축이든 뭐 대수선은 10% 아니면 중축 같은 경우에는 뭐 50%, 그 밖에 다른 것들은 뭐 5%, 3%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찾아서 적용하고 감경률 2분의 1 적용하면 된다. 문제는 이행강제금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서는 미터당 시가 표준액을 정확하게 산출해야지만 내가 낼 수 있는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내 건물의 이행강제금이 적정하게 산출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의문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이제 적정하게 이제 산정을 해드리고 혹시라도 내가 이행강제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만약에 행정심판을 우리가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에 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 기간이 남아있다면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얼마든지 다시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알아두시면 내 권리를 찾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도 불법건축물 관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